예, 이번 영상에서는 내 자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는 사실과 의견입니다. 자서전을 통해서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지만 빵과 같은 양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 외에 무언가 행동 지침으로 남는 것, 그러니까 교훈적인 내용이라든가 특정한 정보 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선적으로 나오는 사실과 의견은 독자에게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최우선으로 나타냈지만 그에 따른 저자의 의견 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견은 저자의 주관적인 내면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생각이라든가 감정, 정서, 감동, 반성, 깨달음 등입니다. 이 자기 주장을 그대로 밝힌 논술문이라든가 자기 주장을 논거를 들면서 논리적으로 밝힌 논술문 외에도 사실과 의견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학술 용어로는 논증하자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증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기 의견에 의한 생각을 들면서 이치에 맞게끔 알아두기 쉽게 서술한 것입니다. 이 일상 대화에서 논증은 나옵니다. 이 논증은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등등해 보이는 표현 방법이며 때에 따라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는 논증 내의 설명이라든가 묘사 등이 있습니다. 이 설명과 무언가를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방법입니다. 묘사는 넓게는 설명에 속하는데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 주관적인 정서에 힘입어서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죠. 이 소설은 소설에서처럼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서술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 냉긴 글을 쓰다 보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논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설이나 스필과 같은 서문에서는 서사미소가 하나지만 간혹 설명이나 논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앞뒤 문맥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다 보면 논증적인 성격의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제한이 없는 일기에서도 간단하게 논증다운 표현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개인 의견을 밝힐 때 논증의 성격을 살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의무과 아무렇게 배합하면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인 백범 일지에서는 이 저자 김구 선생님이 자서전을 완성하는 과정을 사실 정보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53살 때 중국 상하이에 있는 법조계의 마랑로 보경리 사후 임시정보 청사에서 1년여 시간을 들여서 저술했다고 했습니다. 이 침체한 국면을 타개할 목적으로 미국 하와이 동포들에게 편지하여 금전의 후원을 부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을 라마들을 물색하여 테러 운동을 계획하던 때에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한 어려움도 건지면서 저술하였다고 수배했습니다. 당대 역사적 상황이 성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30여 년 분투하였으나 하나도 이룩한 것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구구 운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개인 의견을 겸손한 자세에 함께 진실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평소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중 화양이적, 즉 중국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발척하는 것이라는 주의가 정당한 주의가 아니면서 눈이 들어가고 코가 높은 사람이면 덮어놓고 오랑캐라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랑캐들에게 배울 것이 많고 공자와 맹자에게서는 버릴 것이 많다고 수료했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보로 저자의 독서 체험이나 특별한 견문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손쉬운 것으로는 독서 체험이 아닌가 합니다. 유명인들의 자서전에는 성장 과정 중에서 어느 한 시기에 특별하게 자기만의 독서와 학습을 했던 일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가장 흔한 경우로는 몸이 아파서 휴양을 했을 때, 여행 중 한가로운 시간을 즐길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자는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들려주기도 하고,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알고 깨달았는지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독자로서는 아마도 호자가 더 흥미있게 와닿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책을 많이 보았다는 것만 나열하는 것은 무의미한 자기 과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의 지면상 그런 나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한두 권의 책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이나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자신의 설명 방식으로 정리해서 들려주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자서전에서 어느 시기에 몰두했었던 독서 체험을 들려준다면 한층 풍부한 내용의 자서전이 될 것입니다. 독서 체험을 자서전에 쓴다고 해서 지적인 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적인 내용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지적인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서전에서 독서 체험을 들려줄 때는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교양 수준의 내용을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엔 또 저작권이 강화되어서 종전처럼 저자의 허락하에서만 책 제목이라든가 출판사명이나 연도, 쪽수까지 밝히는 직접 인용이 가능합니다. 학술적인 글에선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대필 작가의 고민입니다. 여기서 자서전 쓰기가 지닐 수 있는 한계점이나 취약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서전 쓰기의 지침을 설명하는 글에서 이런 내용은 부적절하겠지만 자서전 쓰기가 알게 모르게 지닐 수 있는 한계점이나 취약점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의도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자리에 오를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적 자리에서의 발언할 때 자기 지필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랫 사람이 써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도 긴 글 또는 단행본을 쓰고서 할 때 자기 지필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라든지 또는 집필 시간이 부족해서 저 대필 작가에게 이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대필 작가는 GHOSTWRITER이라는 원어대로 떳떳함이 뜻의 명을 내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유령 작가라는 오명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필을 해주되
어떠한 방식으로 해주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어떤 자세로 제필 작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필 작가에게 유래한 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글쓰기 개인 교습을 받듯이 대필 작가에게 의뢰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필 작가에게 의뢰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청준의 단편인 자서전을 쓰십시다 란 책에서 3인칭 주인공인 윤지옥은 5년째 자서전 대필 작가입니다. 그간 교육자나 사업가, 정치인, 종교인 등 많은 분의 자서전 대필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는 당시 코미디언 피문호와 최상윤 선생의 자서전 집필을 이뤄봤습니다. 이 최상윤은 10만 평의 야산을 옥토로 개간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최상윤의 삶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피문호의 자서전, 흐르지 않는 눈물을 써주는 것에 대한 심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는가 과정하면서 불변의 우상적인 인물로 남으려 한다는 피문호의 오만함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자서전이란 공허한 언어의 유해로 남을 것이며 기묘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풀리고 자신의 과거를 무작정 위화하거나 단순히 망각하고 도배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자서전은 본 뜻이 되어야 할 시대나 역사에 대한 진실과 증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과거의 참회나 아픔으로 돌아보는 정시성과 성실한 자기 의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서전을 발표한들 어두운 과거사에서 밝고 참된 자기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능하면서 겉으로 훌륭한 위인의 몸집을 흉내내는 것과도 같은 거짓 표상인 동상으로 남는 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문호처럼 누구나 살면서 갈등은 갖고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런 점들을 일사불란한 신념의 옷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지옥이 피문호의 자서전 제필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지옥만의 편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어차피 절대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은 완벽하게 순수하게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최상윤 선생의 삶을 상세히 알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그를 찾아 나서는 길에 피문호에게 자서전 제필을 거절하는 이유를 상세히 정중한 언어로 써서 당일 속단을 붙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최상훈은 지옥에게 자서전 제필에 대해 무척 부끄러워하며 검소한 태도로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옥의 눈에 최상윤의 삶은 한마디로 매우 성실하고 값진 인생을 보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